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687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22년도에 360만 원인데 요번에 이제 72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증액됐습니다. 기금 도비 12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늘은 거는 혹시 대상자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얘기로 분석해도 되나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좀 늘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해도 됐지만은 사실은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역으로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만큼 사용 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대상자가 이만큼 안 나왔으면 네, 네, 이거는 네. 사실은 한 푼도 안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부분 잔액이 남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산모는 그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소득 기준 없이 그 청소년은 줍니다. 네, 19세 미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우리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은 이게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주소지 안성에 있는 사람이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뭐 소득하고 이거 상관없이 산모면 무조건 다 받는 거죠? 네. 아니 산후조리비가 아니고 산모 건강 본인 뭐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소득 수준 있습니다. 예, 저기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 여기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조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여기 보면 산후조리원 관련돼서도 우리가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지원 사업에서. 네, 이게 도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70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12, 30%. 근데 이제 안성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그거를 뭐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저출산 대응에 의해서 뭐 아시다시피 산전이나 출산 후 그다음에 영유아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성에는 산부인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지만은 출생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산후조리원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런 이익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할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에서 아직 그게 지금 비공식적이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네.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지금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도에 그 여주와 포천은 아직 개원을 안 했는데 지금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두세 개 정도 지금 공모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아마 올 12월 중이나 내년 상반기에 공모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거에 따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4군데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2곳, 아까 말씀하신 거 하니까 이게 안성에는 안 그래도 더 저출산인데 그래서 낳는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 산후조리원이 좀 빨리 좀 생겼으면 공모사업도 좀 잘 신경 쓰셔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입니다. 지금 691페이지에 표준 모자 보건 수첩을 하는데요. 지금 임산부 800명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게 작년도 우리가 출생을 하거나 임신을 하셨던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올해 현재 저희가 686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지금 11월까지 한 건가요? 네, 작년에는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대비 올해도 약간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신 것 같고요. 좀 전에 최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자 잠시만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지금 707페이지인데요. 이게 모든 출산 가정에 있는 안성시 관내에 계신 분들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아이를 뭐 새 아이를 낳으면 새 아이까지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이건 아이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첫째 낳았을 때 처음 주고 두 번째 낳았을 때 주고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다 주고 있고 쌍생아의 경우에는 2인 기준으로 100만 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타 산후조리비하고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은 모든 그 뭐 영양제를 사거나 산후조리에 뭐 한약제를 뭐 구입하거나 그래서 그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가능합니다. 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39페이지인데요. 지금 안성에 정신재활시설이 2개소가 달팽이의 꿈,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인건비와 초우 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시설 입소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 구료비 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그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그게 자세한 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입니다. 부식비로 하루에 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소자 수에 따라서 그 전달에 입소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 구료비가 그 부식비가 나가고요. 또 구료비 500원이라고요? 네, 500원. 이 500원은 뭔가요? 하루에 500원이요. 하루에 500원씩 부식비가 나간다고요? 예.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구료비 해가지고 한 달에 12,000원 나가고요. 12,000원은 뭐라 그러셨죠? 구료비라고 그래서 또 아프거나 이럴 때 또 진료비도 좀 나갈 수 있고요. 진료비요? 예. 그리고 건강진단비가 한 달에 1년에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입소자들에 대해서.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진료비나 뭐 건강진단비는 그 항목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부식비가 500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온전히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인 달팽이의 꿈하고 동그라미에서 그러면 운영비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분들이 이제 입소할 때 이제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43만 원 월 그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나 안성시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전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식비 500원은 사실은 좀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이걸 주얼 일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껌도 500원 안 하죠?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지침산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네, 이건 그렇게-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0명이라고 해도 이 500원 갖고 참 뭐를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받으시면서도 되게 굴욕적이실 것 같아요. 이제 물론 500원도 모으면 뭐 목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어린이라든가 뭐 이런 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이분들은 좀 아프신 분들이고 재활을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하고도 똑같이 이 재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질의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이제 부식비가 한 12만 9천 원 그 정도는 되는데 많이 부족한 편이기는 하죠. 저희도 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2만 9천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로 따지면 20일 뭐 나머지 날 토요일 일요일 밥을 안 먹는다고 해도 이게 하루에 뭐 30일만 따져도 4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사실은 여기는 거의 봉사나 기부에 많이 기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네, 알겠고요. 지금 760페이지인데요. 치매 환자가 지금 안성시는 감소세에 있습니까? 혹시 치매 환자가 감소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계속 외부의 활동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조기 검진이라든지 그런 활동이 못해서 좀 발견이 조금 다소 좀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를 보면 사실은 치매 극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행사 운영비라든가 뭐 프로그램 운영비, 뭐 공공 후견인 뭐 활동비, 치매 감별 검진비 이런 게 다 지금 25%뭐 50%뭐 이 정도까지도 25%에서 한 50% 정도 낮아지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올해 그러면 이게 추계가 너무 작년에는 일단은 발견을 많이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검진을 많이 못하게 되면 검진에 따른 발견이 좀 다소 감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이제 여기 등록센터에 저희가 이제 등록한 기준으로 저희는 인원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그런 환자들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치매 환자는 평균 11%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기 발견이나 등록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저희가 발견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매 공공 후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761페이지입니다. 담당 네, 팀장님께서 지역보험과정 할까요? 최정묵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은 이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분들이 저 시군구에서 저희가 이제 후견 대상자를 발굴을 하며 의사결정이 없어서 최근에 이제 사례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예, 그 시군구에서 저희가 이제 후견자를 발굴을 해요. 이분들이
뭐 공공기관에 가서 뭐 서류를 뜬다던가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지원단에 저희가 추진 요청을 해요. 이분을 공공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강력 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이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후견 심판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제 후견인을 선임을 해주면 이제 시공구에서 그 후견인에 대한 활동을 지도 감독하면서 그 후견 사례 회의까지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안성시에는 공공 후견인이 3명이 있고 그 피해 후견인으로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럼 총 6분이서 안성시 전역을 그럼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공 후견인이 3명이고 피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이 6명인데 이제 그 수당을 저희가 이제 1명으로 지정됐을 때는 20만 원 주고 그 공공 후견인한테요. 예, 그거에 대한 그 활동비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는 예산 300만 원입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희 의원님. 그 21년에 800명대 출생하고 올해 지금까지 686명 정도 출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생 관련한 사업의 기준이 한 800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자 보건 수첩은 800명을 사업 규모로 하셨는데 모자 보건 사업은 일단 1000명이고 그리고 궁금한 게 683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 규모가 500명이에요. 근데 이게 500명이면 과반이 넘는 건데 난임 부부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보조가 이제 교부가 되면은 그게 역으로 산출을 해서 이제 그 인원을 저희가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과 그 목표 저희가 실제 사업량은 좀 다소 다릅니다. 아, 이거 국비 네, 먼저 그리고- 내시된 대로 인원을 산출하신 거구나. 네, 그리고 수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보호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서 병원에서 직접 나눠주기 때문에 네네. 부족하던 저희가 이제 뭐 부족하지 않던 그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성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받는 부분은 몇 쌍이나 될까요?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역보험과 최종입니다. 그 총 시술 건수가 이제 267명이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55명이 임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267명 중에 55명이 임신하셨다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20.6%. 네. 축하드립니다. 저기 그다음에 699페이지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64.94%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예,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이것도 국비 내시에 따른 건가요?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소득 그것도 수준이 국비 올라- 내시에 따라서 아, 네, 대상이 그럼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이 기준에서 지원 대상에 소득 수준이 있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소득 수준 몇 프로라고 하셨죠? 이게 그 굉장히 표가 복잡해서 이게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럼 소득 수준 몇 프로에 따라 또 지원되는 게 다른 건가요? 아, 저희가 지금 원래 150% 이하에서 지금 150%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식으로 하는데 뭐 출산 순위라든지 태아 유형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얼마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개인마다 그러면 다 실제로 틀려서요. 지원금 네네. 본인이 받는 서비스의 뭐 비용이나 양 자체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아,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본인 부담금에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좀 미세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조금 그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이라는 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저기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총 본인 부담금액의 90%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살센터 예방 운영,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있고, 뭐 인력 지원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 이거 지금 거의 안성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거의 위탁을 하는 상황인 건가요? 당국대에 그 센터장 임명호 정신과 교수인데 거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에. 예, 사실은 당국대도 위탁을 이번에 안 받으려고 했다고 그러던데 맞는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가장 지금 좀 퀄리티가 있는 네임밸류 있던 대학이 당국대 이 근처에서는 당국대가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거절을 하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예, 이게 뭐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위탁을 받는데 크게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당국대 네, 입장에서는? 이거는 센터장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에 따른 뭐 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명예라든지 이제 그런 의미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 지역에 어쨌든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데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도 위탁을 3년인가요? 2년인가요? 보통 3년은 저희가 3년 예. 주기로 하고 그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해왔는데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세요? 사실은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가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두 가지 다 내년에는 좀 더 좀 역량을 좀 올리겠다라고 제가 좀 개별적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상담 되게 개별적으로 원하는데 사실은 문턱이 높아서 일반인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뭐 이런 편견들도 있지만 정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개인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계속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정신 환각 증상이 있다는 이런 분들만 환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일반인들이 다 대상이라고 하고 전면적인 사업을 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도 얼마든지 저는 꾸려 나갈 수 정신건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743페이지에 구료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구료비라는 단어가 구자가 구원할 구자인지 아니면 구할 구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한자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료라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어서 구원할 구자를 쓰면 가난한 병자를 구원해서 치료해 준다는 그런 구료가 되고요. 구할 구자를 쓰면 치료를 청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제 너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구료든 이제 실제로 일상에서 쓰이지가 않아서 이런 거는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뭐라고 하나요?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세출 그 용어에 저희가 과목상에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그게 좀 수정을 못해서 구료비라고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수정이 안 되는군요. 네, 그건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보는 그 책자에는 치료비로 고쳐도 얼마든지 좋을 것 네. 같고요. 뭐 보건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유인이라는 말이 있고 금량비라는 말도 굉장히 그 지급하다, 식량을 지급한다 이런 구시대적인 단어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사업 설명 그 사업명은 저희가 그 여주의 시대에 맞게 모두 저희가 좀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생, 중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